여러분 안녕하세요. 꿀터진네입니다. 오늘은 제가 투자 1호기를 만나기 303일 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왜 또 마스크팩을 붙이고 나왔냐? 네, 마스크팩 하는 시간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. 아끼기 위해서입니다. 15분, 20분 되는 이 시간을 줄여서 뭘 할 거냐? 뭘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? 수면을 취하고 싶습니다. 저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된다는 이런 어떤 강박이 좀 있나 봐요. 그래서 마스크팩 하는 시간도 줄이고자 이렇게 마스크팩을 하고, 그리고 겸사겸사 푸석푸석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뒹굴한 제 얼굴을 조금이라도 가려보고자, 사실은 제가 막 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. 신경을 써서 얼굴 상태를 더 관리해야겠다라든지, 입고 있는 옷 매무새를 좀 더 바꿔야 되겠다든지, 이런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서 카메라 앞에 서도 될까는 약간 멈칫하는 양심? 그 정도는 사실 있답니다. 그게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아서죠. 행동이 참 중요하다,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저는 오늘 그 연제구에 있는 수영강 뷰가 보이는 센텀 리버 SK 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. 이 아파트는 그 연제구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죠. 수영강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이고요.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. 사실 이마트 트레이더스라고 하면 뭐 그 코스트코 같은 이런 대형마트이기 때문에 주변에 상권이 좀 제법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, 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상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오해를 불러일으키 십상인데요. 사실 그런 곳에 가보면 주변에 원래 기존에 상권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 대형 마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상권이 형성되진 않잖아요.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차량을 이용해서 마트로 진입하기 때문에, 역시나 여기도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만 있지 주변은 굉장히 좀 휑했습니다. 수영관과 이마트 트레이더스, 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랜드마크적이었고, 나머지 것들은 뭐 볼만한 게 없었고 상권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. 하지만 아무래도 뷰가 또 중요하기도 하고 해서 센텀 리버 SK 뷰 아파트를 한번 봤는데요. 지금 현재 호가는 약 4억, 5억 초반대이고요. 전세가는 3억가량 됩니다. 갭이 한 2억 정도 되겠네요. 내부에 들어가 보면, 아파트 연식은 아직 10년이 안 됐어요. 그런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중앙광장식이 되어 있고, 중앙광장에는 거의 놀이터로 꽉 채워져 있고요. 근데 그 단지 내부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. 약간 좁은 분위기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에서는 뭐 제일 괜찮은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 있고요. 근데 그 뒤에, 바로 뒤에 망미주공이 있는데, 망미주공이 재건축 그 얘기 이슈로 한때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던 곳이기도 한데,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이렇다 할 랜드마크적인 부분은 없습니다. 하지만 센텀 리버 SK뷰 같은 경우에도 상승기 때는 2021년이겠죠? 2021년에는 최고가 7억 이상, 8억은 되지 않았지만 7억 이상 나갔던 곳입니다. 그럼 지금 거의 한 30% 빠진 가격이죠. 그래서 한번 그것도 주의 깊게 보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. 그래서 거의 부산 같은 경우에도 30%가량 빠진 아파트들이 제법 돼요. 그런데 상승기 대비해서, 그런데 그마저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승기 때 상승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지, 혹은 상승기 때 화끈하게 상승을 했는데 가격이 좀 안정적이라서 많이 빠지지는 않은, 좀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빠지지는 않은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상승기 대비 많이 빠진 곳을 노려봐야 되겠죠. 그래야지 나중에 또다시 상승기가 왔을 때 가수요가 붙어서 또다시 폭등할 수 있으니까요. 네, 그렇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을 감사일기 해볼까요? 와, 오늘 정말 폭풍 같은 하루였습니다. 집에서 두 아들들과 부대끼면서 몇 번을 싸웠는지 모르겠어요. 아들 둘이서 싸우고 그 모습을 보고 또 저랑 싸우고,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 저도 아이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정말 유치하리 많이 싸우고, 오늘은 아이들 앞에서 두 번을 펑펑 울었습니다. 한 번은 그냥 막 울고 제발 엄마 좀 도와달라 막 이러고, 그럼 또 똑같은 레파토리죠. 아들들이 와서 엄마 미안해 괜찮아 뭐 그러고, 또 두 번째는 완전 제가 방문 닫고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. 그랬더니 아들 둘이 놀래서 방문 밖에서 엄마 미안해 괜찮아 안 되겠어 내가 집을 나가겠어, 첫째는 막 그러고 있고, 그 얘기를 듣고 동생이 또 무섭고 슬프다고 울고 있고, 셋이서 울다가 나중에는 끌어안고 잤습니다.
낮잠을 한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습니다. 그랬더니 기분은 살짝 좋아지긴 했는데 이게 수면 부족 때문에 일어난 현상은 아니었던가 봐요. 또다시 열이 슬슬 버치던데 다행히 잠잘 시간이 되어서 가까스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. 내일은 드디어 개학입니다. 개학이면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아이는 새학기를 시작하고 저도 아이가 새학기 시작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또 아이에게 짜여진 또 다른 계획들이 있거든요. 이 계획들을 순탄하게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좀 긴장되는 하루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. 그래도 일단 아이들과 하루 종일 부대끼는 그러면서 서로의 감정 상하게 하고 아유 그게 또 무슨 짓이었을까 싶습니다. 꼴 터진 내야 그죠? 아이들을 상대로 그렇습니다. 오늘도 정말 후회하는 행동 많이 했고요. 아이들 보면서 몇 번 웃었을까요? 제가 기억나는 건 한 번이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아유 그렇습니다. 우리 둘째는 틈틈이 엄마 미안 나 빵꾸 꼈어 엄마 미안 나 트림했어 하고 귀엽게 얘기하고요. 우리 첫째는 시도 때도 없이 태권도 시범을 보이면서 제가 자기를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계속 저를 주시하고 있는데요. 첫째의 관심 정말 고맙기도 합니다. 그런데 제가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칠 때는 그 모습이 고맙다기보단 그 눈빛마저도 귀찮은 거예요. 나중에 제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이 모습을 그리워하게 될지 그죠? 아이들이 크면 지금 어릴 때 모습이 얼마나 보고 싶고 그랬겠습니까? 그죠? 네 그렇습니다. 오늘도 엄마 옆에서 잘 붙어 있어준 우리 아들들 잘 달라붙어 있어준 우리 아들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아들들에게 와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주고 가신 우리 부모님, 우리 할머니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 촬영할 수 있는 그래도 마음의 여유 감사합니다. 지나가다 한 번이라도 영상 봐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의 하루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